자, 김한길 전 대표, 진퇴양난이란 말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결국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조홍천 비서관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민정비서관이지만, 자, 청와대를 떠났고 더불어민주당 품으로 갔는데, 마포가 더 쉽지만 나는 다른 곳에 출마하겠다면서 지역까지 결론냈습니다. 관련 얘기, 야당 얘기 점검하겠습니다. 자, 길 기자, 김한길 대표가 오늘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회견을 한 것도 아니네요. 그냥 뭐 글을 올렸네요. 예, 오늘 오전에 김한길 대표가 기자들한테 저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에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주 짧은 단문이죠. 네. 저렇게 보내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통상 그 국회의원들이 뭐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쓰는데요. 오늘은 아마 저렇게 짧은 문자만 보낸 것은 김한길 대표가 어떤 대의 명분이나 어떤 뭐 백의종군 이런 것을 위한 불출마가 아니고 네. 자기가 시도하고자 했던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으로 그만두게 된 상황이니까 네. 기자회견까지는 쓰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짧은 소회를 막 밝히고 끝낸 것 같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정치 지도자한테 하기엔 좀 송구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부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가 야권 연대 이뤄내지 못했으니 내가 정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게 다 진짜 이유입니까? 아니면 선거 구도상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둔 겁니까? 자, 일단 명분은 본인이 주장해온 그 야권 통합과 또는 연대, 이 부분이 당내에서 거부되고 따라서 당 전체의 선거가 어떤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갑에서 그 3자 구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그 2008년 때에도 네. 2008년 총선 때에도 불출마를 광진갑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역시도 그때 내걸었던 명분은 자신이 대통합 열린우리당을 깨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네. 결국은 대선에서 패했는데 대선 패배, 2007년 대선 패배 책임을 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역시 본인의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 없는 데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4년간의 완전히 장막 뒤로 어떤 후퇴해 있다가 다시금 어떤 재기에 어떤 이런 것을 노리는 이런 그때의 경험을 비춰서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길 기자, 그런데요, 진짜로 김한길 전 대표가 야권 통합 위해 노력을 정말 세게 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새롭게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탈당할 때부터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물밑으로 많은 접촉을 했고 또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많이 설득을 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이는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최재천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김한길 의원하고 가깝죠. 그래서 최재천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인 상태로 김한길 의원과 함께 야권 통합을 위해서 애를 썼고, 저 자신은 이제 11일 날 김한길, 천정배, 최재천 의원이 여의도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은 천정배 대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11일 상황인데요. 김한길 대표와 뒤에 최재천 의원이 따라 나오고 있죠. 이 세 사람. 이상민 의원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일단요, 이렇게 예. 만났는데, 최재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났지만 국민의당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만난 거죠?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후에 야권,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라고 예정이 됐었는데요. 최재천 의원은 합류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날 세 사람이 모여서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깊숙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됐었죠. 자, 최재천 의원은 이제 김한길 대표하고도 아주 가깝고, 박영선 의원하고도 아주 가깝고, 그래서 뭔가 김한길과 박영선 사이에 또는 김종인과 김한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꼬리가 아니냐라고 계속 기사가 나왔는데 부인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만난 장면이 사진에 딱 잡힌 거네요. 뭐 만날 수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김종인 대표와도 아주 가깝고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는 왜 안철수 대표는 안 보입니까?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통합이나 연대를 불가하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빼고 다 같이 모이자.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최재천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천정배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빼고 우리끼리라도 합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네. 이거는 약간 최재천 의원의 개인의 분석이 포함된 얘기고 네. 천정배 대표는 즉각 그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상황이 안철수 의원 혼자만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김한길 대표가 천정배 대표와 함께 어떤 자기들과 가까운 의원들을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시키거나 통합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죠. 자, 박성부 국장. 그러면요. 네. 자, 이제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2년 전 지방선거 거의 막 무너질 뻔했을 때 안철수가 들어오면서 김한길 대표를 살려줬거든요. 네. 결국 같이 이제 당도 떠났는데 이제는 저런 사진 등장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반대해서 통합도 연대도 안 됐고 김한길과 안철수 두 사람의 미래 운명 갈라선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예상되던 탈당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상 앞으로 정치를 상당 부분 쉬면서 어떤 전체적인 그 전국 상황을 다시 관망하고 특히 총선 이후 다음 대선 내년 대선을 향한 어떤 야권의 재편 이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의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대표와는 어떤 그 같이 행보를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이제 공천 때문에 당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의 잔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삼선 의원 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회견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용산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지금까지 나중에 결정을 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은 차장. 일단 저 무소속이 벌써 돼버렸군요. 진영 의원, 삼선 의원이지만 떠났는데 탈당 설명서를 썼는데 아픔으로 썼다 그랬네요. 네, 아픔으로 쓴 탈당 설명서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날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선택이라고 하면 네. 뭐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에 반대하면서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나왔던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대통령을 저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친박 진영에서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탈박의 길을 걷게 됐던 것이죠. 보복이라 그랬네요. 자기는 보복당했다고 강하게 믿는 모양이군요. 어떠세요? 보복 맞습니까? 사실 그 진영 의원으로 따지면 네. 용산에서의 그 지지도나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 뒤지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생각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그 부분 복지부 장관 시절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와의 그 견해차 이 부분에서 굽히지 않고 결국은 그 사표를 던졌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저게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2년쯤 된 건데, 자,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고 저렇게 반갑게 환하게 인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잖아요. 네. 그야말로 정권 인수 과정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건데,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주 빠르게 전국의 국면이 달라지면서 결국 대통령에 맞섰던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결국 공천 배제됐습니다. 탈당했고 자신은 보복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진영 의원 떠났는데 용산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거론되는데 그중에 하나도 국민의당이 됩니까? 어떤가요? 진영 의원이 탈당한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네. 이상돈 선대위원장,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에서 진영 의원하고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네. 우리 당으로 와라라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영 의원이 네. 지금은 더 고민해봐야 되지만 무소속 출마를 더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네. 약간 무산된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진영 의원은 이상돈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을 김종인 대표도 역임을 했고요. 옛날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그 위원장을 할 때 부위원장을 진영 의원이 맡았었습니다. 그 네. 두 살 사이가 아주 각별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도 진영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더민주당에서도 데려가고 싶어 하고요. 이상돈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도 내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오라고 이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은 무소속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어쨌건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진영 의원,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점까지는 봤습니다만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진영 의원 한 사람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3사람 정도가 입질에 올라와 있고 물론 이제 부자연위원은 확정됐는데요. 한 사람은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당 들어오는 분들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지금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따라서 지금 네. 선거 보조금을 한 80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의원 영입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하죠. 임내연 의원이 탈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의당에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전병헌 의원은 컷오프된 이후에 무소속 상태인데요. 네. 국민의당에 있는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계하고 아주 가깝죠. 전병헌 네. 의원의 뿌리는 동교동계입니다. 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국장을 지냈잖아요.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동교동계 의원들이 전병헌 의원에게 국민의당으로 같이 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네. 전병헌 의원은 좀 고민을 해보고 주말쯤에 확정하겠다라고 다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일단 부좌현 의원이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21명으로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 공천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탈당할 수도 있다는 광주의 임내 의원 나가더라도 일단 20석은 유지하겠네요. 아직은 유지할 수 있죠. 아, 아직은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추가적인 또 복당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네. 부자연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은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임내연 의원이 탈당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으로서는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안 좋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천은 안 됐지만 당에 남아서 더욱 열심히 공헌에 달하라고 임내연 의원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이제 공천 배제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흔히들 이제 신문에서 말하는 이삭줍지라는 것이 국민의당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것 지금 그림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을 담당했던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들어갔는데요. 출마를 결심했군요. 지역구까지 정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입당할 때 당에서 결정하시라 말씀드렸고 쉽게 하려면 마포로 갔겠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정부에 있다가 수틀리니까 나와가지고 또 절로 간 거 아니냐. 복수 아닙니다. 복수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네요. 복수 아닌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본인은 뭐 복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그 본인이 그 현재의 정부를 향해서 특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네. 어떤 그 당시에 정인의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어떤 많은 사실은 본인이 핍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복수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행동을 아마 더민주 안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측이 자, 근데 내가 복수라고는 아닌 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남양주에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 자격으로 당선된다면 제가 살아 돌아오면 이 정권이 가장 아파하겠죠? 라는 말을 하긴 했네요. 일단 거기서 당선되는 자체가 네. 야당으로 가서 당선되는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심판을 받고 본인이 틀리지 않고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본인을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보는 거고 그 이후에 더 어떤 행위를 할지까지는 아직은 격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전략 공천이 되는 건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반발하네요. 물론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사면에 나오고 있는 종황안 예비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남양주갑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조응천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전략공천으로 떨어지면서 네. 조광안 예비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은 이제 경선의 기회조차 잃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공천이 확정됐고 노력했던 이 사람 나는 노무현의 비서관 김대중의 챙정관이었는데 날 빼고 어떻게 상대방을 넣는다고? 자,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남양주 지역에서는 이제 반발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성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네. 조응천 의원이 전략공천 받는 것은 최재성 의원의 의지였다라고 당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삼선 의원이고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러면 내 자리에 조응천 의원을 넣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내려갔거든요. 네. 이제 저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최재성 의원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조응천 의원이 사실상 조응천 예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조응천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되면 네. 최재성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계를 떠날 것처럼 했는데 네. 4년 후에 또 다시 최재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되찾기 위해서 조응천이라는 후보를 임시로 갖다 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최재성 의원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난 불출마했으니까 선거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면 대신 누구를 넣을까 할 때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넣는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비 후보들이. 이런 게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수 변호사. 네. 보통 이제 지역구 공천이라 그러면 거기서 뭐 학교를 다녔다거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고를 얘기하잖아요. 나 사실은 뭐 우리 사돈의 팔촌이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사업을 했고 근데 조홍천 예비 후보는 자전거를 얘기했군요. 네, 물론 뭐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홍천 그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좀 색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에 출마하면서 남양주와의 연고가 무엇이냐, 인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 일대에 있는 정약용 선생 유적지 등을 다녔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남양주와의 가장 밀접한 그런 인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네. 기존의 그런 출마지를 결정하는 지역구를 결정하는 그런 그 과정과는 약간 좀 동떨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물론 신선하게 작용할지 아니면은 남양주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이거는 우리 지역과 연관이 없어서 이제 안 좋게 작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설명은 상당히 이제 하나 설명을 위한 설명이고 네. 우리가 무슨 지역구 출마하는 것을 어디 땅 보러 다니듯이 가다가 여기 참 풍광이 좋으니 내가 지역구 의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최재성 의원 아까 이미 불출마를 공언했던 최재성 의원이 사실은 조홍천 전 비서관 영입할 때 문 대표가 그 마포 횟집을 방문하기 전부터 네. 최재성 의원이 이미 길 닦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관계를 긴밀히 가져오면서 당 상황도 설명하고 조홍천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아픔도 같이 공감하면서 영입의 주축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지역구를 조홍천 의원으로 이렇게 추천하면서 관계가 이어지는 이것이 더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홍천 예비 후보자 발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왼쪽에 키 큰 여성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체제 하에서 영입했던 김빈 씨죠. 자, 그동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김빈 씨도 지금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이제 후보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애초에 경선 대상에 올랐던 최유진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다시 이제 김빈 후보가 이제 결국은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홍천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 같이 이제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신청자들과의 그런 공동 보조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서 약간 그런 안 좋은 시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정면 돌파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열 하루 전 어느 일요일 날 국회 앞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선거송 뮤직비디오 찍는 장면입니다. 자, 옆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자, 이때 정청래 의원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편집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최근에 논란 끝에 물러난 최유진 전 후보가 전 보이죠?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도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최종본에 과연 등장할지 모르겠고요. 네. 또 정청래 의원만 편집한 걸로 가편집본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이 비록 등장해서 애초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유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뼈아픈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최병무 전 민변 회장의 딸 최유진 씨 일단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빈 씨 디자이너인데 역시 약간 입에 못 들었다가 논란 끝에 약간 좀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저께 저희가 한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저희 채널 A 뉴스탑10이 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 약간 오해가 있다는 좀 반론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니까 5분 정도 시간을 받아서 내가 청년 비례대표 이배수에 압축되기 위해서 면접을 했다. 근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다. 김빈 후보의 최측근인데 녹취록 기억하시죠? 녹음했고 그걸 풀어서 녹취록이 있으니 함께 연대하고자 했다. 근데 내가 그것보다는 공관위에다가 불공정 심사에 문제 제기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거절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희 어제 설명드릴 때는 문제 제기도 하지만 그 문제 제기의 방법이 기자회견을 하자라는 것을 좀 저희가 강조를 했더니
기자회견에 강조한 것이 아니고 어쨌건 문제 제기를 하자는 쪽에 무게를 뒀었다면서 알려오셨습니다.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진행해온 새누리당 꿈도 꾸지 못하지 우리는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 후보 많아 얘네들이 우리의 미래야라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그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치면서 정말 그 제대로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그 인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정했던 인물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뭔가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인지 여부가 뭐 곧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뭔가 그런 자신들의 인물을 밀어주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요, 문재인 대표. 자, 이런 상황 정말 경남 양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볼까요? 자, 2선 후퇴했거든요. 그런데, 자, 부산에서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장면이죠? 그 경남 양산에서 칩거하고 있던 문재인 대표가 오늘 그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배재정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배재정 의원은 비례대표였고요. 지역구가 없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배재정 의원에게 넘겨줬고요. 그 선거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캠프를 총괄 지휘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날 때 지역 구민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오래전에 밝혔고요. 그 지역구를 배재정 의원이 맡고 있지만 어찌됐든 4년 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과 그동안의 업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거 배재정 의원이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신이 4년 전에 비례대표를 주면서 영입했던 배재정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러주고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에서 벌어진 이 모습 보면서요. 문재인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2선 칩거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자, 김종인 대표, 난 킹메이커 안 하겠다. 당대표 나가지 않겠다는 소리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내가 참 잘했어. 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김종인 영임은 탁월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은 반대적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네. 이것이 김종인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당이 갖지 못한 어떤 중간층을 상당히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끌어들이고 본인은 어떤 비울 수 있는 네. 그래서 친노 패권을 어떤 손을 놨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적지 않이 지금 그 이미지 개선에 당의 이미지 개선에 어떤 분란도 어느 정도 종식이 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더 큰 어떤 다음 미래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일단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선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받았던 그 비판 다 뒤로 했고 2선에 물러나 양보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문재인 대표 지지율 오르고 당 지지율 오른다는 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가지 소식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 점검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야권의 난맥상 아직 남아 있는데요. 박성훈 부국장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패널과 함께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